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기초입니다. 참고로 스케치는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이 스케치를 따라서 그려보세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두 가지 스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물이 마르기 전에 그라데이션을 하는 것, 그리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그라데이션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물이 마르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을 하는 거죠. 두 가지 차이점을 보여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두 번째 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물이 마를 시간을 주면서 그라데이션 하는 것. 처음에는 모든 면적을 다 색칠해야 돼요. 모든 면적을 다 색을 칠합니다. 이때는 물이 정말 많아야 돼요. 모든 면적을 가장 밝은 색을 사용해서 색을 칠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나서 물이 마를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예요. 다음 스텝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물이 마르기 전에 하는 그라데이션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물을 정말 많이 사용해서 초반을 색을 칠해줘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밝은 색으로 모든 면적을 칠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물이 마르기 전에 빨리 다음 색을 사용해줍니다. 물이 마르기 전에 해줘야 돼요. 그리고 물을 최대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주세요. 물이 이쪽에 모여있게. 그리고 물이 마르기 전에 색을 칠해줍니다. 이동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이 마르기 전에 끝부분 색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끝에 물이 모여져 있는 거를 물을 닦아주세요. 붓에 물기를 다 뺀 다음에 이 끝부분에 물기를 닦아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히 말려줍니다. 물을 충분히 말려주셨으면 다음 스텝을 색을 칠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면적을 색을 칠해줍니다. 맨 왼쪽을 제외하고 모든 면적을 색을 칠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경계가 생겨요. 분할을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다시 충분히 말려줍니다. 이 물을 말릴 동안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바로 물의 양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생각보다 채도를 엄청 높게 사용해요. 이 말이 뭐냐면 물의 양을 너무 작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림이 되게 안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채화는 말 그대로 물을 사용해서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충분히 물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물을 많이 사용해 줍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물을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절대로 그 기본적인 색깔은 잃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중간에 톤을 넣을 때도 방금 한 색보다 색이 어둡지만 그렇다고 엄청 채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물의 양이 적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의 양을 많게 써도 색은 충분히 잘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물을 많이 사용해도 갈색이라는 건 여러분들은 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부분도 역시나 이런 식으로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리고 이 끝부분에 무슨 색을 사용할 거냐면은 반대되는 색을 사용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초록색을 사용하는 거죠. 이 어두운 부분 면적과 그림자 면적, 이 부분이 둘 다 어둡잖아요. 근데 둘 다 어둡게 색을 칠해버리면 사실 경계를 나누기가 어려워요. 이 끝부분을 보색을 색을 칠해주는 거예요. 정말 어두운 색보다는 밝게 색을 칠하는 거죠. 그리고 그림자를 색을 칠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물이 다 마르기 전에 사용해서 조금 번지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지금 말렸다가 다시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이 보색에 대한 걸 이 아랫부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두운 색을 사용했죠. 지금 이 그림자 시작 부분도 어두워요. 이런 식으로 이 색이 두 개 다 어두우면 안 되니까 이 사이에 보색을 넣는 거예요. 반대되는 색을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넣는 겁니다. 색은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물이 마르기 전에 사용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경계 라인이 생겨요. 물론 더 말린 다음에 이 경계를 더 어둡게 하겠지만 확실히 이런 식으로 보색을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색을 칠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색의 변화를 주고 끝부분에만 반대되는 색을 사용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변하게요. 쭉 올라갔다가 아래로 확 내려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물이 충분히 마를 동안 다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다음 부분을 색을 칠해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물의 양은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물의 양이 상당히 많은데 빨간색이 충분히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색칠할 때 제발 물의 양을 생각보다
많이 해주세요. 정말 포인트 되는 부분만 물의 양을 확 줄여서 넣는 겁니다. 이러고 다시 충분히 말려야겠죠. 이제 물의 양을 방금보단 조금 더 줄인 다음에 어두운 부분만 포인트로 주는 거예요. 물의 양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 부분만 하는 거죠. 그리고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연해지게 풀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 중간톤 부분은 가장 밝은 부분보다는 약간 더 어둡겠죠. 그럼 방금처럼 이 경계 부분에만 살짝 색을 칠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풀어주고. 보면은 어떻죠? 저는 물을 충분히 많이 사용했는데도 색깔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의 양을 너무 줄이지 말고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끝부분에 사용하는 반대되는 색깔들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야 이 사이에 경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부분이 충분히 말랐으면은 다시 더 어두운 색을 사용해서 색을 칠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이 마르기 전에 그라데이션을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물을 말려가면서 계속 그라데이션을 해버리거나. 이 첫 번째 방식의 방법은 자연스럽게 차이를 줄 수 있어요. 대신에 밝고 어두움의 경계를 확실히 못 나누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이 꺾인 부분이 많거나 조금 더 입체적인 부분에 색을 사용할 때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게 매우 유용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하더라도 나중에 분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 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보자분들에게 정말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바로 배경과 물체의 분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경계 부분을 애매하게 색칠하면 그림의 완성도가 완전히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계 부분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배경을 조금 더 어둡게 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경을 조금 더 어둡게 해서 경계를 확실하게 분리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물을 조금 더 어둡게 해서 배경과 분리를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대체로 배경이 없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두 번째 방법을 상당히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인물을 그릴 때는 배경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이 왼쪽 그림에 사용을 할 거예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배경보다 경계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그리는 겁니다. 이 외곽 부분 위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면적을 조금 더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윗부분이 밝은 부분이지만 맨 위에 경계를 주기 위해선 이런 식으로 끝부분에 경계 라인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계를 계속 나눠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대체로 풍경을 그릴 땐 이런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해 주셔도 좋지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초상화를 많이 그리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서 배경과 분리를 해주시는 것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색을 좀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조합이 좋은 색들, 처음에는 노란색을 사용해 주세요. 노란색, 그리고 나서 주황색, 주황색을 쭉 사용해 줍니다. 그리고 갈색,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올리브색입니다. 여기서 살짝 초록색만 섞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노란색, 주황색, 갈색, 초록색, 이 올리브색을 사용하면 조금 더 예쁜 색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밝은 초록색, 그 다음 파란색을 사용해주세요. 파란색, 그리고 파란색을 조금 더 섞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대신 물의 양이 많아야 돼요. 물의 양이 적고 물감의 양이 너무 많게 되면은 되게 색이 촌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이런 정도의 색깔도 전 되게 예쁘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은 파란색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을 사용해주세요. 그러면 되게 독특한 보라색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으면 이런 보라색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색의 변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를 꼭 유의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이 얼굴 색을 칠하는 데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일단 모든 면적을 색을 칠해 줍니다. 물의 양이 상당히 많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색을 칠해 줍니다. 다 그냥 칠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충분히 말려주세요. 지금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겠죠. 평면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입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할들을 되게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 간단하게 그려도 빨리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물을 정말 많이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물의 양이 적어지는 건 마지막에 정리를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나 이 마지막 외곽 정리처럼 말이죠. 그러면은 조금 더 어둡게 해서 그냥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색을 칠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물이 마르기 전에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색을 칠해보세요. 그럼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같은 면적 안에서 해야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른 면적일 때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입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갛게 그리시면 좋아요. 그냥 이 면적을 색칠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입술 같은 경우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퍼지면서 조금 더 밝아지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물이 마르기 전에 끝부분을 색을 칠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럽죠? 이런 식으로 그냥 면적을 색칠한다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얼굴을 색칠할 때 그냥 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그리는 게 좋아요. 면적을 분할을 하는 거죠. 이게 얼굴 색칠할 때 너무 고민이 많은 게 뭐냐면 이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런 식으로 면적을 나눠서 색을 칠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색을 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충분히 물을 말려줍니다. 이 반대되는 색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이거를 제가 설명한 것처럼 어두운 부분 옆에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반대되는 색은 파란색이겠죠? 그럼 파란색을 너무 어둡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물을 많이 사용해 주시면 돼요. 어디에 사용하냐면 이 어두운 부분이 이런 끝부분이거든요. 이 끝부분, 그리고 이 안에 꺾이는 부분, 그리고 코는 이 아래 그림자 부분, 그리고 입술은 이 아랫입술 그림자 부분, 이런 식으로 이 어두운 부분에 한번 살짝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러면은 피부톤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거보다 더 어두운 색이 사용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이 라인을 정리하는 느낌 있죠? 여기서 두 번째 설명했던 것처럼 어두운 색을 사용해서 이 경계를 조금 더 확실히 나눠주는 거예요. 어두워질수록 물의 양은 적어집니다. 이런 아예 어두운 부분들 있죠? 이런 식으로 확 경계를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반대되는 색을 사용해도 이렇게 어두운 색이 사용되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게 흡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외곽 정리, 저희가 이 외곽 부분이 경계가 잘 되도록 정리를 하죠. 그 부분을 역시 정리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도록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서 경계를 만드는 거죠. 바깥보다 이 물체를 조금 더 어둡게 하는 거죠. 만약에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 얼굴 외곽보다 겉을 조금 더 어둡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눈, 코, 입은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고 얼굴 외곽은 첫 번째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보색에 대해서도 꼭 잊지 말고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는 물이 마르기 전에 색을 변화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물이 마르기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나 안에 거의 4개 정도 색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눈, 코, 입에 가능한 방법이에요. 면적을 완전 나눠버리는 거죠. 면적이 꺾이는 부분을 가장 잘 표현할 수가 있어요. 대신 이거는 충분히 마를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런 변화를 조금 더 확실하게 눈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실상 저희가 그릴 때는 이런 두 번째 방법을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시간 기다리는 걸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절대로 성급하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물의 양이고, 그림을 그릴수록 물의 양이 더 적어져요. 처음에는 많다가 나중에는 내려갑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보색, 반대 색깔 있죠? 이 부분, 반대 색깔을 꼭 잊지 말고 색을 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경계 부분에서 조금 더 확실한 차이를 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꼭 그리고 나서 이 외곽 정리를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림과 배경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외곽 라인 정리는 꼭 해주시는 게 좋고, 이 외곽 라인이라고 다 어두운 게 아니라 이 같은 색 안에서 조금 더 어두운 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시작을 기준으로 뒤로 갈수록 조금 더 밝아지게, 색은 기본적으로 처음은 어둡고 뒤로 갈수록 조금씩 밝아지게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색을 사용하면 그림의 입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유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배경을 조금 더 어둡게, 그리고 두 번째는 물체를 조금 더 어둡게, 이런 경계 부분에 대해서는 인물을 그릴 거면 두 번째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런 방법이 대체로 이런 눈, 코, 입에서 다 사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런 배경을 할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해 주는 게 조금 더 좋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오브젝트를 그릴 때는 두 번째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조금 더 크게 봤을 때는 이 첫 번째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린 이 세 가지, 노란색에서 주황색, 그리고 올리브 그린,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록색에서 블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블루에서 퍼플인데 이게 파란색이랑 빨강색을 더한 바로 그런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색 조합을 사용해 주시면 조금 더 이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걸 다 사용해서 눈, 코, 입을 그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눈, 코, 입은 그냥 이 면적만 잘 나누고, 만약에 밝은 부분이 있으면 이거보다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이 있겠죠. 이거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근데 초보자라면 이런 식으로 면적을 나눠서 이 방법을 사용해서 색을 칠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조금 더 실력이 늘어나면은 이런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다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색을 칠하고 외곽 정리를 하고 가장 어두운 부분만 한 번 더 포인트로 그려주면은 그림이 확 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그려주시면은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게 늘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물의 양은 처음 시작으로 갈수록 물의 양이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많고 뒤로 갈수록 낮아지고. 이게 왜 그릴수록 물의 양이 줄어드냐면 점점 그림을 깔끔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러프하게 그렸다면 뒤로 간다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는 느낌? 근데 이런 정리를 할 때 물의 양이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양이 적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수채화를 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